2022년 4월 드디어 거의 2년 넘게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던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엔 정치까지. 와, 아마 이제 진짜 힘들다 하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저처럼 누군가를 탓하실 수도 있고 욕도 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10년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엔 너구나. 언제 오나 했네. 기다렸어.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긴 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경기 불황은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자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이럴 때는 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지역마다 업종마다 잘 되는 곳들, 그리고 확장하는 곳들, 그리고 매출이 더 오르는 곳들은 있잖아요. 이런 곳들의 특징을 아주 자세히 보고 모조리 가져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마케팅을 도와드린 곳들 중에는 지금 오히려 매출이 오르는 곳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곳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동안 자영업을 했다 보니까 코로나, 그다음 이번 정치적 이슈, 이런 사회적 이슈도 주기적으로 계속 겪었고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 이슈가 아니더라도 바로 옆 건물에 같은 걸 파는 훨씬 더 좋고 큰 곳이 들어와서 말도 안 되게 되어보는 이런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내가 먼저 했는데 상표권 등록해놓고 돈 내놓으라고 해서 법적 분쟁도 겪어봤습니다. 이런 개인적 이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크기별, 업종별 이런 대처법이 생겨서요. 혹시나 지금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 대처법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단순한 방법론은 아니에요. 저는 이번 불황과 더불어서 앞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올 이런 사회적 이슈를 가장 똑똑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자영업자는요, 사실 이런 고난? 이런 거를 넘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3단계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1단계입니다. 1단계는 경기 불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음이 분명 편안해지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경기 불황을 이해하고 나니까 불안함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또 저도 그랬지만 제가 맡은 업체 중에서 이걸 잘 활용해서 심지어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까지도 얻으신 분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럼 먼저 경기 불황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사실 경기 불황은 굉장히 주기적이에요. 실제로 경제학에서도 경기 순환 곡선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파동으로 표현을 합니다.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하죠. 저도 처음에는 사실 이런 불황이 올 때마다 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매번 그냥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아니 왜 하필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이게 10년을 버텨보니까 재밌게도 이게 굉장히 주기적이더라고요. 사실 최근에 우리가 크게 코로나를 겪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전염병도 굉장히 주기적으로 왔었어요. 2015년에는 메르스도 있었고요. 더 전에는 신종플루랑 사스도 있었습니다. 정치 이슈도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16년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 삼아서 말했지만 이번엔 너구나 기다렸어 라고 하긴 했지만 진짜 그래요. 물론 코로나 간지 얼마 안 돼서 이번 계엄 사태까지는 기간이 길진 않았죠. 그래서 저도 와 이번엔 좀 짧은데? 싶기는 했어요. 근데 짧으면 2, 3년 그리고 길면 5년에 한 번씩 이런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매출이 빠지는 시기가 옵니다. 정확히는 사람들이 돈을 쓰기 불안한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이게 주기적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이제 대처법에 대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번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다. 앞으로 계속 2, 3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대처법 없이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근데 이 대처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경기 불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경기 불황이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애매한 업체들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업종마다 정규 분포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 통계 시간에 배우는 건데요. 중간에 평균이 있어요. 근데 이 평균 업체들이 항상 가장 많고요. 그리고 그 위에가 상위권,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하는 최상위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평균보다 못하는 하위권, 또 그 아래에 최하위권이 있죠. 경험상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 분포표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고만고만 유지되는 평균 정도의 업체가 가장 많고요. 또 그 중에서 좀 잘하는 상위권 업체들, 또 가장 잘하는 최상위권 업체들이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시작되면 가장 왼쪽 하위권 업체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기 불황의 크기에 따라서 망하는 비율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는 굉장히 길었잖아요. 이렇게 경기 불황이 길수록
또 크기가 클수록 망하는 범위가 점점 커져요. 심지어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하위권 업체 전체가 날아가기도 하고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자영업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20% 이하로 떨어졌다고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애매한 업체가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여기서 똑똑하신 분들은 핵심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경기 불황은 주기적으로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떨어져 가지 않도록 다시 불황이 오기 전에 빨리 어떤 기준 이상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선을요, 오뚜기선이라고 불러요. 오뚜기처럼 흔들리긴 해도 쓰러지진 않거든요. 제가 10년간 학원부터 이자카야, 도시락 전문점, 부동산, 분양대행사, 그리고 지금의 마케팅 대행사와 뭐 간판회사 이런 거를 여러 개 했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매 경기 불황마다 다 똑같아요. 이 오뚜기선 이상의 회사들은요, 경기 불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영향의 의미는 매출에 영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당연히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향이라는 건 존폐 여부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큰 업체일수록 매출 타격은 크겠죠. 근데 그렇다고 망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벌어놓은 뭐 개인 대표의 자산이 있건 아니면 회사 자산이 있건 이래서 버티기도 하고요. 아니면 최소한 인력적으로 버텨줄 수 있는 팀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같이 버텨주는 그런 팀원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존폐 여부가 걱정될 정도까지는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불황이 올 때마다 또 지나갈 때마다 사실 이 오뚜기선 아래의 업체들만 계속 흔들리고 또 그 중에서 하위권 업체들이 망하고 다시 또 채워지고 이게 그냥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목표가 생기실 거예요. 뭐죠? 오뚜기선을 넘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오뚜기선을 넘은 업체들은요, 이런 경기 불황을 되게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기도 하지만 이걸 오히려 더 잘 활용해서 기회로 바꾸는 거죠. 그게 바로 2단계입니다. 운전으로 이해하면 쉬운데요. 경기 불황이나 사회적 이슈가 생겼다는 건 사실 도로의 모양이 바뀐 거예요. 일자도로였다가 앞에 보니까 갑자기 도로가 오른쪽으로 꺾인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고가 안 날까요? 핸들을 돌리면 되죠. 앞에 도로가 꺾이고 있는 게 보이는데도 핸들을 안 꺾고 그냥 원래대로 엑셀을 밟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중앙선을 넘어서 바리케이트에 부딪히거나 사고가 날 겁니다. 경기 불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핸들을 조정하면 돼요. 전략을 조금 수정해 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전략이라는 건 상품 구성을 좀 바꿔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이벤트를 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마케팅적으로 포인트를 수정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할 때 일인데요. 상가 매물을 소개해주는 부동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분명히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 했는데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도저히 매출 오를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제가 상가를 찾는 분들을 메인으로 부동산을 운영했었는데요. 이때 전략을 조금 수정해서 아예 전속 건물을 많이 맡으려고 했습니다. 혹은 뭐 건물 관리를 맡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했죠. 이때 또 제가 시작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분양대행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알게 된 한 대표님이 제게 분양대행을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분양대행이 뭐냐면 건물을 지어놓으면 한 호수별로 팔아야 되는데 그걸 대신 맡아서 전체 관리를 해주고 팔아주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수정하면서 버티다 보니까 오히려 분양대행사가 괜찮아서 이쪽 분야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도 됐습니다. 당연히 매출도 올랐고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학원 할 때 일인데요. 이건 부동산 하기 전 코로나 초창기였어요. 원래는 제가 칠판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리두기가 되면서 한 타임에 많은 아이들을 두고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학원 프로그램을 제가 바꿨어요. 아예 개인 지도 형태로요. 그래서 한 타임에 아이들을 구분해서 앉게 하고 제가 움직이면서 그냥 개별 지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꼭 아이들을 한 타임에 같은 학년, 같은 레벨로 받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아이도 늘었고요. 또 개인 지도라서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수업 가격도 높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경기 불황이나 사회적 이슈가 왔을 때 조금 전략을 수정해주면 좋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 핸들을 너무 확 틀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사고가 납니다. 너무 틀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기존 고객이 실망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존폐 위기를 다시 또 겪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방향에 맞춰서 전략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제가 경기 불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세 번째 전략입니다. 3단계는 정신 차리면 산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영업자가 돈을 벌려면 불황 때 기반을 굉장히 잘 다져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뻔하지만 원래 위기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마케팅을 도와드리고 또 매출 확 올라가는 업체들을 보면 이 불황이 딱 끝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위권 업체들이 다 없어지고 그 시장의 모든 수요가 오뚜기선 위로 올라와 있는 그 업체들한테 몰렸을 때였어요. 심지어 이때 잘하시는 분들은 못 가지 않냐? 이 수요가 더 이상 다른 곳에 못 가도록 벽을 세워두는 것까지 합니다. 그럼 이때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본 초고수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때 더 투자까지 합니다. 저평가된 걸 저렴하게 사서 모아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투자라는 건 단순히 자본적인 투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적인 투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위치인데 경기가 안 좋아서 권리금 없이 급매로 나오는 위치로 옮기는 뭐 이렇게 돈적인 투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처럼 수업 스타일을 바꿔서 리뉴얼을 하려면 내부 인테리어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작은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지어 이런 분들도 봤어요. 진짜 능력이 좋은 분인데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을 바로 스카우트 해오시는 뭐 그런 기회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기회를 살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일단 크게 두 가지에서 어려운데요. 첫 번째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불황은 주기적이다라고요. 불황이 주기적이라는 건 사실 불황을 회복하는 것도 주기적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인식이 되고 정말 피부로 느껴져야 그래야 이렇게 투자까지 갈 수 있거든요. 물론 저도 굉장히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스스로 계속 되뇌어야 돼요.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어려운 두 번째가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힘들면 보통 조금 더 투자해서라도 전략을 수정하거나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힘드니까 욕만 하고 있다거나 에라이 이놈의. 근데 사실 이때가 진짜 기회예요. 생각해보면 자영업 하다 보면 매일 일하느라 뭔가를 더 정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사무실이나 매장 나가죠? 또 거기서 뭐 이것저것 밀린 일 하면은 하루가 끝나요. 그리고 집 오면 어떻죠?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쉴 겨를도 없이 자거든요. 그럼 뭘 더 업데이트 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매출이 좀 빠지면 마음은 힘든데 그래도 이제 좀 체력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할 시간이 있거든요. 이건 꼭 경기 불황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간판 업체를 하고 있는데요. 간판은 딱 12월에서 2월이 매출이 좀 빠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때가 진짜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 시기에 더 리뉴얼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다양한 종류의 간판을 소싱해서 물품을 채워놓는다거나 혹은 기존 업체 중에서 뭐 퀄리티 안 좋은 곳을 어쩔 수 없이 이용했다면 그런 공장을 다시 알아봐서 바꾼다거나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3월을 맞이하잖아요? 그럼 매출이 더 오릅니다. 이게 10년을 해보니까 이제야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런 거 안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야 제대로 뭔가 자영업자가 된 느낌이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제 10년의 자영업 노하우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시국이 불안하다 보니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지금 확장해야 되는 거 맞나? 고민하시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항상 그럴 때마다 빠르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하시면 구독해두시면 저도 같이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제 사이트에 정리해두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들어와서 마구마구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